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브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문법의 수식어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국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유튜브 방송을 활용,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국문법에 대해 유튜브 강의를 해보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함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잘 배우는 것은 가르쳐보는 것이라 하여 부족하지만 이렇게 도전해보는 것이랍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식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수식어는 불변어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먼저 관형사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관형사는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합니다. 관형사의 종류는 먼저 성상 관형사라는 것이 있는데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줍니다. 새 것의 새, 헌 것의 헌, 옛 것의 옛, 이런 것들은 형상 관형사입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 저, 온갖, 다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 두, 반, 여러 이런 것들이 있죠. 관형사는 접두사와 유사한데 관형사는 띄어쓰고 접두사는 붙여쓰기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접두사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관형사와 대명사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까요? 조사와 결합되었거나 결합할 수 있으면 대명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형사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분이다. 여기에서 그는 이라는 이 그는 대명사입니다. 조사 는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아는 분이다. 에서 그는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는 관형사가 아닙니다. 관형사가 되려면은 거기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거 없는가 보면 됩니다. 조사를 붙여 볼까요? 그는 사람은 내가 아는 분이다. 이 어색해서 문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는 관형사가 아니고 네. 이제 여기에서 그는 그 대명사가 아니고 관형사가 되는 것입니다. 관형사와 수사의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와 결합되었거나 결합할 수 있으면 수사, 그렇지 않으면 관형사에 해당됩니다. 빵 하나 먹었다. 여기서 이 하나에다가 조사를 붙여봅니다. 빵 하나를 먹었다. 네, 조사가 붙여도 문장이 무난하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는 수사가 됩니다. 그런데 빵 한 개를 먹었다. 여기서 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한은 이 개를 이라는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이 한에다가 조사를 붙이면은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와 또는 대명사 이것을 관형사와 구분하는 방법은 조사를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됩니다. 다음에는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제안해주는 품사로 관형사와 함께 수식어에 속하는 품사입니다. 부사는 수식어로서 용언이라면 형용사와 동사죠.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주 빨리 달린다. 여기에서 이 아주는 빨리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데
관형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집은 매우 헌 집이다. 여기서 매우라는 부사는 헌이라는 관형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철수였다. 여기서 바로라는 부사는 철수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부사는 다른 용언을 꾸며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철수라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올바른 일이었다라는 문장에서 이 확실이라는 부사는 전체 그것은 올바른 일이었다라는 문장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형태상으로 조사를 붙거나 어미가 붙을 수 없는 부사는 불변화이지만 변할 수 없는 그 단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조사가 붙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다. 여기서 잘은 모르겠다라는 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해서 아직도 도라는 말 조사를 붙여서 쓰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걸어라. 예, 천천히 만에서 만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이 부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부사는 그 꾸밈을 받는 언어 단어의 성격에 따라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누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분부사에는 멀리 달아났다. 여기에서 이 멀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또 처수부사입니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 열심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키가 매우 크다. 여기서 매우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이리저리 그리 이런 건 이제 지시부사죠. 그 다음에 아니, 못 이런 것은 부정부사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전부 합해서 성분부사이죠. 이와 대칭되는 말로 문장부사가 있습니다. 과연, 실로, 설마, 아마, 제발, 아무쪼록,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부사입니다. 땡땡, 도란도란 이런 것은 또 의성부사이죠. 대굴대굴, 아장아장 이런 건 의태부사입니다. 접속부사로 및 또는 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성부사로 곧, 잘, 이 곧이라는 부사와 잘이라는 부사가 합해져서 이건 합성부사입니다. 밤낮 공부만 한다. 여기에서 밤낮은 밤과 낮은 이게 이제 명사와 명사끼리 합해진 합성어인데 이것이 밤낮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밤낮은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성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다른 품사가 부사로 성질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깊이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깊다라는 형용사에 전미사 이가 붙여서 부사로 전성된 것입니다. 넉넉히라는 것도 원래는 넉넉하다라는 형용사에 전미사 히가 붙어서 이 형용사가 부사로 전성된 부사입니다. 부사는 명사와 또는 다른 부사와 합성어를 이루기도 합니다. 부술비, 부술은 부사이고 비는 명사죠. 그러나 부사와 이 명사가 합해져서 부술비라는 합성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곧이라는 것도 부사고 잘이라는 것도 부사인데 이 두 개가 합해서 곧잘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돼서 합성 부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품사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성어는 띄어쓰면 안 됩니다. 품사의 통용이라는 게 있죠. 통용이라는 것은 한 단어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리, 그리, 저리는 부사죠. 그러나 이, 그, 저는 관형사입니다. 이것, 그것, 저것은 대명사입니다. 여기, 저기, 거기는 처소 대명사입니다. 여기에 앉았던 사람에서 여기는 처소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기 앉았던 사람, 애자가 빠져서 여기 앉았던 사람 하면은 여기서 여기는 부사가 됩니다. 같이라는 이 단어도 부사로 쓰일 때가 있고 조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자 에서의 같이는 부사입니다. 이같이 하면 된다 에서의 여기에서의 같이는
조사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명사인데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런 거 다 명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집에 간다. 이렇게 해서의 오늘은 부사입니다. 이제 같은 부사가 연달아 나올 때는 이제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성상부사가 지시부사를 앞서고, 지시부사는 부정부사를 앞섭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잘 안 먹는 아이는 처음 본다. 이렇게 볼 때 절이라는 지시부사는 잘이라는 성상보다 앞에 쓰고 이 잘이라는 성상보다는 아니라는 부정부사보다 앞에 써서 절이 잘 안 먹는 아이는 처음 본다. 이렇게 부사가 겹칠 때도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엔 특수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사는 서로 어울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간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부정부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부정문과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문장을 써놓으면 뭔가 이게 어색합니다. 여간이라는 다음에 긍정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부정어가 뒤에 나와줘야 여간이라는 말과 어울립니다. 별로라는 말도 이것도 부정부사어입니다. 이것도 뒤에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지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가 보라색 치마를 입으니 별로 예쁘다? 문장은 되는 것 같지만 좀 어색합니다. 별로 다음에는 예쁘지 않다. 이렇게 부정어가 나와줘야 문장이 어울립니다. 임이라는 부사어가 있는데요. 이 임이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 임이라는 부사어를 현재형이나 미래형하고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다라는 과거형으로 써줘야만 됩니다.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절대로 작품을 내야 합니다. 이 절대로도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근데 뒤에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절대로 작품을 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써줘야 됩니다. 근데 뒤에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이 적당한 부사를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로와 대칭되는 부사어는 반드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뒤에 긍정문으로 매듭 짓고자 할 때는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작품을 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긍정문으로 써줘야 됩니다. 어른은 모름지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모름지기라는 것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당위성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어른은 모름지기 운동을 많이 하여야 한다 라는 말에 어울립니다. 칠칠맞게 이것은 긍정어입니다. 그래서 긍정어가 나올 때는 뒤에 긍정어와 어울려줘야 됩니다. 너는 칠칠맞게 음식을 흘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이럴 때 흘리고 라는 말하고는 칠칠맞게 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어 칠칠지 못하게 너는 칠칠지 못하게 음식을 흘리고 이렇게 써줘야 문장이 어울립니다. 이 굉장히라는 것도 뒤에 긍정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나와주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나쁘다?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는 긍정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굉장히 크다, 굉장히 많다 이런 말들과 어울리는 부사어입니다. 마땅히라는 부사어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네가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마땅히는 해야 한다는 말과 같이 어울려줘야 합니다.
결코는 전혀 절대로 이런 단어들은 뭐뭐지 않다, 뭐뭐지 않겠다, 이렇게 부정어와 어울리는 부사어입니다. 몸이 아파도 결코 학급 대항 달리기 대회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줘야 어울리죠. 과연은 뭐뭐이구나라는 말과 어울리는 부사어입니다. 과연 교육방송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어울리죠. 마치는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마냥 등과 같다, 이렇게 써줘야 어울리는 부사어입니다. 눈이 내려서 동네가 마치 눈의 여왕이 사는 곳 같다, 네, 이렇게 해줘야 문장이 잘 어울리죠. 그리고 만약은 뭐뭐시면, 뭐뭐라면, 뭐뭐다면 이런 말하고 어울리고,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테다, 이렇게 써줘야 만약이라는 부사어가 어울리게 써지는 겁니다. 만약 바다가 육지라면 인구 문제는 걱정 없을 것이다. 네, 문장이 잘 어울리죠. 그리고 단어의 논리적 모순에 의한 모순성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락세로라는 부사어를 한번 볼까요? 하락세는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앞에서 써놓고 뒤에 올라가는 단어와 써주면은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락세로 치닫다, 이건 안 됩니다. 하락세로 내리닫다, 이런 말이 어울립니다. 뿌연이라는 것은 뭔가 흐리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설명한 거하고 올려주면 안 됩니다. 안개처럼 뿌연 기억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것도 문장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부정문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풍에 등석인의 반은 다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전부 안 온 건지 일부 안 온 건지 거의 안 온 건지 조금 모호합니다. 그리고 수식어와 비수식어의 사이도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호합니다.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면은 이 한결같이가 어려운을 수식하는 것인지 많다는 것을 수식한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 제품은 대단히 가격의 탄력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한다, 이런 문장으로 이 대단이라는 이 부사어가 높다는 것을 꾸미는 건지 민감하다는 것을 꾸미는 건지 이렇게 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국문법의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죠. 특히 부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하단의 붉은색의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